기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간단히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의미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은 주로 귀약적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언어 또는 뭐 컴퓨터에 사용하는 귀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그 언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는 기호의 조작이 돼서 객관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실제 언어, 우리 일상 언어 또는 자연 언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약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의미가 객관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만 이런 증거를 제시하고 싶어지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 자연 언어는 자연적 의미, 제가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일상 언어적 의미는 개개인의 기호적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합치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합니다. 또 합치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방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론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 의미가 합치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고 실제로 행동 방식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죠. 그렇다면 객관적 의미라고 하는 이론이 지금 어떤 특수한 국면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우리 언어를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론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언어는 기호의 한 종류입니다. 맨 처음에 1916년에 언어학자 소시르가 언어학을 처음으로 개념화했기도 하고 또 기호학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언어학과 기호학의 관계가 뭘까에 관해서 상당한 논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호학이 언어학의 한 분파입니까? 아니면 언어학이 기호학의 한 분파입니까? 저는 지금 현재 입장은 후자 쪽입니다. 기호학을 제가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호적 경험이라는 것의 성격을 체험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면 언어는 분명히 기호적 경험의 한 양상이고 거기에 동원되는 기표의 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 기호로서의 언어 이렇게 지금 제목을 제시해 봤고요. 첫째, 언어는 기호체계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언어 사용자는 소리나 문자 형태의 기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어를 말로 하거나 또는 글로 썼을 때 그것은 물리적인 형태예요. 거기에 자신의 특정한 경험 내용을 사상하는 겁니다. 이 사상이라는 말이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텐데 제가 지금 미리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상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 그 일부를 어디엔가 지금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각에서 이 기표를 이해하거나 경험하거나 그래서 사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언어도 기표의 체계고 이렇게 보면 언어는 기호 활동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무한수의 기표가 언어 이외에도 우리 앞에 있고 그 중에 언어가 가장 정교한 체계를 형성한 대체적으로는 인위적인 형태의 기표 체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글자, 소리를 이렇게 나무라고 내거나 나무라는 글자를 사용하거나 이 기표에 나무 경험의 일부를 사상합니다. 내가 나무에 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경험, 다양한 경험이 있겠죠. 나무에 관한 기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험의 일부를 이 단어에 사상을 해서 그 사상된 경험의 관점에서 이 나무라는 단어를 이해합니다. 문제는 이 사상이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무 경험 전체를 사상할 방식도 없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나무 경험이 다른 사람의 나무 경험과 동일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사상관계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기호적 경험은 기본적으로 본성상 사적입니다. 그걸 공유할 방식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 언어는 무한히 다양한 기호체계 중에 하나이고 언어는 다른 기호체계와 구분될 수 있는 정교성과 체계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수한 종류의 기호체계처럼 대체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의 유표성이라는 태제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 개념을 누구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의 경험 안에 유폐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나는 타자의 경험, 지각, 기억, 의식에 직접 접속할 수 없고 타자도 제 경험에 직접 접속할 방식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유기체가, 모든 생명체가 자기 경험 안에 갇힌 채로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경험 안에 갇혀 있긴 하지만 거기를 넘어서야 지금 타자와 어떤 인터랙션을 하거나 상호작용하거나 교환할 수 있지 자기 경험 안에 갇혀서 생존조차도 못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계 안에 지금 뭐 내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다 또는 뭐 농사를 지어서 쌀을 얻고 싶다 이 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지금 기호적인 추론을 해야지요. 이 물고기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야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 경험 안에 갇힌 상태로는 기본적인 생존도 쉽지 않죠. 물리적인 대상 조작하는 것도 간단치 않죠. 예를 들면 제가 이거 한번 떨어뜨렸으면 다음번에 어느 정도 힘을 줘야 안 떨어지는지를 제가 알고 있어야 이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회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지금 떨어지면 떨어지고 다시 주워서 그렇게 하지 않죠. 떨어지는 물건 같으면 아예 다음번부터는 더 세게 쥐도록 이게 반복적인 추론에 의한 지금 우리 선택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 이걸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물건을 쥐고 잡고 높은 거 넘어설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복적인 예상,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줘서 높이로 뛰어 올라야 이 계단을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반복적으로 패턴화시키고 그 다음 이 계단이 내가 한 걸음에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을 주고 뛰어올라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훈련에는 기호적인 축적이 있는 겁니다.